방송 2회 만에 방영이 중단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배경에 중국식 소품과 의상이 등장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300억을 훌쩍 넘기는 대작이었는데 굉장히 방송국 입장에서 초유의 결정이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중국에 대한 감정이 계속 쌓이면서 폭발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불거진 문화 갈등. 중국이 김치와 한복 등을 자국 문화라고 주장하며 반중 정서가 악화된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에 따르는 잘못된 애국주의의 반로 현상이 아닌가. 심지어 세종대왕, 윤동주 시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들까지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왜곡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감행돼 왔는데요. 중국이 고구려라든지 발해 역사를 공식적으로 뺏어간다 선포한 게 동북공정이잖아요. 세계사 교과서를 움직여버려요. 한국의 고대사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만 한국사이고 그 외의 지역은 다 중국사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역사에 이어서 이제는 문화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우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SNS 많이 보면 한복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오고 김치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봤어요. 김치가 자기 거 중국 나라 거다라고는 당연히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거죠 당연히. 우리 한국 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기만 여기던 문화와 역사가 지금 왜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죠. 이 황구시보에서 김치 종주국 한국이 굴욕이다라는 기사를 내면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난 11월 중국의 염장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의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환구시보는 이를 보도하며 중국의 김치 산업이 국제 김치 시장의 기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ISO에서는요, 파오차이와 김치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기사 내용은 쏙 빼먹고 꼭 그 중국의 어떤 김치가 기원이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기사를 쓴다는 자체는 잘못된 오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김치는 이미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국제식품 규격으로 인정받았고 ISO 역시 파오차이와 김치가 다른 음식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검색하면 바이두에서 중국에서 유래됐다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바로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그 문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 뒤에 그걸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놓고 더 황당했던 게 더 이상 고칠 수 없도록 이제는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바이두 정보를 못 고치도록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조이자 국제 표준이라는 건데요. 과연 그럴까요? 중국인 최대 거주지인 대림동 차이나타운을 찾아가 봤습니다. 파오차이에 대해 어떤 설명이 나올까요? 파오차이는 같은 음식에 있는 절임용 음식을 얘기하거든요. 김치랑 파오차이랑 비교해봤을 때 같은 점이 뭐예요? 다 소금이 절인다는 거죠. 우리는 파오차이를 잘 안 하죠. 왜요? 김치를 해 먹으니까. 아예 김치하고 파오차이는 틀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 절인다 해서 다 같은 음식은 아니죠. 절인다는 것만 갖고 그다음 뒤에 과정은 다 틀린 거죠. 아예 다른 점은 향신료 같은 것도 들어가고 우리 김치가 들어가면 마늘, 파, 고춧가루 이래다가 작거는 또 그게 특유한 또 그 향신료가 들어가거든요. 김치를 공기 차단해야 맛있잖아요. 그래 과정이 조금 틀리기는 틀려요. 한국의 김치는 5가지 이상의 양념에 버무려 저온에서 자연 발효를 시켜 숙성될수록 유산균이 많아지는 특징을 지닙니다. 반면
파오차이는 염장 채소로 추가 재료를 사용하거나 2차 발효를 거치지 않고 제조 공정에 조미 단계를 추가해서 맛을 더하는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Same goes for me. I've never heard of pao chai before. I only know about kimchi and I've tried it in a lot of Korean restaurants. I've only heard of kimchi and I know that Koreans have been producing it for a very long time and it's very famous. It's a very famous dish there. Yeah, it's a traditional Korean food. I don't see. I go many cafe, restaurant in China. Kimchi, no. But Korea? Korea, yeah. Many cafe, restaurant, kimchi everywhere. Kimchi everywhere. 한류 열풍으로 김치 역시 웰빙 K푸드로 자리 잡은 지 오래. 하지만 중국의 원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유튜버는 김치와 쌈이 한국 음식이라고 말했다가 중국에서 퇴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먹방 유튜버 햄지는 중국인들이 김치나 쌈 같은 한국 음식을 자국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한다는 댓글을 옹호해서 중국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혔고 결국 중국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응수하듯 구독자 1,500만을 보유한 중국의 한 유튜버가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올려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국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면서 중국 음식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이 댓글로 다툼을 벌였는데요. 그리고 장진 중국 유엔 대사가 갑자기 김치를 담근 양 이렇게 사진과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트위터의 계정 이름 자체가 차이나 거버먼트 어카운트예요. 중국 정부 계정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 중국의 어떤 외교적 성과를 홍보했던 그런 곳에 김치 사진을 올려서 꼭 중국 것인 양 홍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불과 4년 전만 해도 중국은 사드로 인한 경제 보복으로 김치 불매 운동을 벌였는데요. 한95 역시 기사에서 김치가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강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제 와서 김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역사 왜곡 또 물론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 콘텐츠를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그런 신동북공정, 문화공정을 펼쳐온다는 게 약간은 다른 점입니다. 동북공정은 이미 그들 입장에서 이미 완성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마무리되면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미래를 먹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콘텐츠 쪽에 대한 문화 소프트 파워 쪽에 대한 것이 당연히 저희가 뭐 예상하지 않아도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치 원조 논란은 신동북공정, 즉 문화공정의 일부이며 이는 동북공정의 다음 단계라는 것. 그렇다면 과연 동북공정은 무엇일까요? 동북공정은 중국 변경 지역인 동북 삼성, 랴오닝성, 지린성, 해룡장성,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만주 지역인 거죠. 만주 지역의 과거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새롭게 정립하는 연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로 당연시 여겼던 이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전 국민적인 어떤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동북공정. 심지어 고조선과 발해, 백두산까지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됐는데요. 중국의 땅에서만 그 전근대 시기의 국가들이 존재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의 북한 지역을 영토로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 나라들을 다 중국사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의 고대사는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만 한국사이고 그 외의 지역은 다 중국사가 돼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그 기간적으로도 짧아지고 공간적으로도 축소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중 간의 역사 이해가, 기본적인 이해가 완전히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2004년 3월경에 이제 그 동북아 역사재단의 전신인 고구려 연구재단을 수립했고요. 8월에 중국 정부에게 그 항의를 하면서 한중 간의 학술 교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구두 양의 사항에 합의를 했습니다. 2006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측의 그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북공정은 계속 진행이 되었고요. 원래 계획대로 5년간의 연구 사업이 2007년 2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의 계속된 항의에도 결국 왜곡을 멈추지 않은 중국. 그들이 이토록 동북공정에 매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왕조들의 그 평균 존속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70여 년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다라고 인식하고 있을 거고, 시진핑 주석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부르짖은 게 위대한 중화 민족의 부흥, 그리고 중국몽 실현이라는 건데, 패권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국수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민족주의 형태가 보이면서 초기 집권 때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이 표출이 된 거고요. 개혁 개방을 하면서 외부로 문호를 열게 되니까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족 문제들이 대두가 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 민족 지구들이 지방 그 변경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그 변경 지역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사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동북공정으로 기본 이론을 만든 중국은 현실 사회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중국 지린성과 해룡장성 지역에 가보면 주요 박물관들의 이제 발해 관련 전시 또는 이제 안내문을 보면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단위인 주 또는 이제 지방 정권이라고 하는 일관된 어떤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재라든지 학교의 교재 그리고 교양서에까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상식으로 자리 잡는 단계까지 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왜곡이 중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라는 것. 사이버 외교 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크는 해외 역사 교과서들을 다수 연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중국 논란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이게 옥스퍼드 교과서고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일면에 중국에 진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한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고구려식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반도에 다 들어왔잖아요. 색깔 칠해진 진한 부분이 다 중국 영토라고 네. 표시되는 건가요? 에이션트 차이나, 고대 중국. 대한민국은 어디 있대요? 없어요. 이게 발행되는 게 2000년도였어요. 초반기. 무려 20년 전부터 이 중국의 이슈 속에서는 한국 다 중국어였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최근까지 이어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발행한 최신판 교과서예요. 2018년도 판이에요. 만리장성이 한경도까지 들어왔잖아요. 중국 스스로도 공식적으로는 만리장성이 한반도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없어요. 산해강까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는 최신판 교과서에 넣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중국 영토로 할 수 있다는 명분이 되는 거죠. 발해 역시 미국과 영국에서 발행되는 세계 역사 교과서에 중국 왕조인 포하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국제기구에서 발행되는 지도, 세계사 교과서를 움직여버려요.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역사책의 한국만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역사책에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 역사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국의 영토는 해외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 되듯이 이미 중국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고구려. 반크는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는 한편 국제 청원 사이트에 역사 왜곡을 고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옥스퍼드 교과서 발행된 게 2000년도였어요. 대학생을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생활 하겠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싸움이 되겠죠? 70억 세계인들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지식까지 독과되니까 모든 한국인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한국을 알려야 돼요. 지금 중국에서 한복, 김치, 갓 뺏어갈 때 전부 다 한국인들이 분노해야 되고 또 그 분노를 세계에 보여주는 것만이 중국으로 멈추게 할 수 있겠죠. 비록 역사를 바로잡기엔 20년이 늦었지만 문화만큼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실제로 역사에서 문화로까지 이어진 중국의 왜곡 논란은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김치나 삼계탕 같은 음식뿐 아니라 이젠 전통 의상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제라 칭하라라는 게임에서 주인공의 복장이 옛날 그 달의 연인 보보경심에서 아이유 캐릭터랑 거의 비슷하게 입고 나왔는데 역사 배경은 청나라였거든요. 마치 청나라 때 자기네 옷 중에 하나가 한복이었다. 이렇게 하는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한 중국 게임에 등장한 의상. 게임사가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이용자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네티즌들이 무슨 소리냐? 이거는 명나라의 고전 의상인 그 한나라 한자 한푸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게 해프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게임 제작사에서 갑자기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에서 철수를 해버린 거죠. 한복이 중국 고유 의상인 한푸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 학계에 따르면 한복의 뿌리는 유목민족인 스키타이계의 복장으로 말을 타기에 편리한 상의와 하의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한복의 바지 저고리, 치마 저고리와 같은 이부식, 즉 투피스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 인물도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당시 중국 한족의 의상은 겉옷과 여미는 부분의 길이가 매우 긴 원피스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복은 상의가 타이트하고 하의는 풍성한 반면 한푸는 상의의 소매가 넓고 하의가 좁게 떨어지는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한복 논란은 여전히 식을 줄 몰랐고 심지어 중국에서 있었던 드라마 중에 서주참한행이라는 그 역사 사극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시녀들의 모든 복장들이 실제로 거의 한복하고 비슷한 복장을 입고 나와서 황실에서 입는 거는 전부 다 한푸에 넣고 중국 거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제일 낮은 사람들이 입게 한 거예요. 이 중국의 수많은 역사 문화에서 제일 낮게 바꿔버린 거죠. 특히 문화 원조 논란의 경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며 급속하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서양인들이 봤을 때 이 아시아권의 중심된 문화는 중국 문화를 많이 손꼽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K-팝, K-드라마, K-무비, 미나리 윤여정 씨가 또 오스카상을 받으면서도 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에 따르는 잘못된 애국주의의 반로 현상이 아닌가. 이에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K-팝 가수들과 기업이 나섰습니다. 한복 의상으로 팬들 앞에 서고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하는 등 전 세계 한복의 정체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월에요.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고 가장 신뢰한다는 뉴욕타임스에 김치 광고를 올렸었고요. 굉장히 간결한 문구를 썼어요. 2014년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인들이 다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김치에 관련된
역사편에 관련된 다국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가야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화와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만약에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학술적인 그런 어떤 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 우리 문화가 가진 어떤 이 저력을 그리고 잠재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문화를 창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 문화를 소중히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역량을 키우고 우리 문화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K-팝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때 아닌 문화 원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중국의 동북 공정. 선조들이 남긴 시간의 기록과 삶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로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아마 저희 생전에는 끊임없이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쉽지 않겠죠. 단지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어보는 걸 방지해야 되겠죠. 역사란 집단의 기억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고 관심을 갖고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이 역사는 잊혀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